네, 연력학 1법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 방금 제가 받았는데 연력학 엄청 쉽게 냈더라고요, 교수님이. 그 일의 정의만 알면은 풀 수 있게끔 내셨더라고요. 그냥 일만 구하시오, 이렇게 등원 과정에서. 그래도 또 이번엔 바뀔 수도 모르니까 결국 해야 돼요. 네, 해야 될 겁니다. 네. 이번에도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목요일 2시에 시험이니까 제가 내일은 연력학 2법칙 하고요. 목요일 아침에 유체 올려드리면은 보실 분은 보시고, 네. 유체는 좀 짧게 올려드릴까 합니다. 네. 유체 나오면 유체를 오래 안 했네요. 유체는 이 책에도 없어요. 유체가 없습니다. 자, 앞쪽 다 한 내용이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개념 설명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볼 필요 없고요. 열팽창 안 나옵니다. 우리 연력학 1법칙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네, 다 버려주시고. 자, 예제 2번 풀어보세요. 예제 2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풀어볼게요. 자, 예제 2번은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부 에너지, 뭐 책에는 인터널 에너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U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상태 함수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PV 그래프에서 경로에 무관합니다. 얘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면은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변할 텐데 이게 뭐에 의존한다? 이 처음과 끝에 이 점의 위치에만 의존하지 얘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어떻게 가나 델타 U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이런 걸 상태 함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뭐 그거랑 비슷하네. 포텐셜 에너지 기호랑도 비슷하게 똑같이 썼네. 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처음 경로는 이제 윗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간 겁니다. 이때 뭐다? 공급해준 열량이 50칼로리다. 그래서 뭐 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칼로리가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어때요, 이게? 위로 갈 때는? PV 그래프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뭐다? 등압이죠. 네, 등압 과정에서 어때요? 일로 갈 때는? 연력학 1법칙 쓰시면은 공급해준 열량은 1하고 나머지가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플러스인 상황이고 올라갈 때는 어때요? PV 그래프에서 등적 과정이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썼는데 뭐가 0이에요? 2를 하지 않죠. 왜냐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플러스인 상황인데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은 이 문제는 또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등적 등압 합쳐서 생각해도 어때요? 연력학 1법칙 여전히 성립합니다.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상기체로 주어지면 항상 성립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I에서 A로 가는 걸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I에서 A로 가서 F까지 가는 거 한꺼번에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게 이쪽에서도 열량이 Q1이 공급되고 이로 갈 때도 열량이 Q2가 공급되는데 지금 따로 생각하면은 따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Q1 더하기 Q2가 뭐예요? 결국 공급해준 열량이 다 합쳐서 50칼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1번은 1I에서 A에서 F까지 가는데 총 어떻게 된다? 총 공급해준 열량은 총 한 1 더하기 어떻게 된다? I에서 F 가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50칼로리. 1은 뭐예요? 20칼로리. 그럼 얘는 뭐예요? 30이 되겠네. 근데 어떻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부 에너지는 경로에 무관하다. 그래서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갈 때 어떤 경로를 따르든지 모두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델타가 I에서 F예요.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UF 빼기 UI죠. 이게 뭐다? 30칼로리다. 이걸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으로 할까요? 경로 IBK, IBF 이 경로로 갈 때 어때요? 이 경로로 갈 때
이쪽에서도 열을 공급할 때고 이쪽으로 갈 때도 열이 공급되는데 어쨌든 퉁 쳐가지고 뭐다? 다시 쓰면은 36 밑에 다시 쓸게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경로로 갈 때 빨간색을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그러니까 총 공급해준 열량 뭐예요? Q3, Q4 더한 게 뭐다? 36. 1은 뭐다? 모르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 뭐다? 내부 에너지는 앞에서 구한 거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니셜 파이널 같아요. 얘랑 내부 에너지 상태 함수 때문에 같습니다. 그럼 한 1 뭐다? 6칼로리다. 답이 6칼로리가 되겠습니다. 1번 됐고요. 2번 볼게요. 곡선입니다. FI를 따라서 걔가 저거만큼의 일을 할 때 이 경로에서 Q를 구하여라. 얘는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 Q는 1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델타가 양이라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작아진 쪽으로 가니까 내부 에너지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마이너스 30 칼로리 돼야 돼요. 그리고 1 뭐다? 1도 지금 부피가 늘어날 때 양의 일을 하는 거지 부피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기체는 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체가 어떻게 된다? 피스톤을 이쪽으로 빵빵 치는 데는 어떻게 돼요? 힘을 주는 방향으로 피스톤이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야지 양의 일을 하는 건데 피스톤이 오히려 이쪽으로 더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는 기체가 힘을 주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변이랑 힘의 방향이랑 반대기 때문에 음의 일이죠. 음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마이너스까지 친절하게 다 주어진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3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3. 답은 마이너스 43 칼로리입니다.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다? 이쪽으로 갈 때는 기체가 열을 공급받은 게 아니라 기체가 외부로 어떻게 된다? 그 에너지를 43 칼로리만큼 외부의 열량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공급받은 게 아니라 열량을 뺏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2번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 위치가 내부 에너지가 10칼로리 그리고 이 파이널일 때 내부 에너지가 22칼로리일 때 과정 IB와 과정 BF에서 그러니까 Q3, Q4 구하라는 거네. Q3, Q4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BF 보세요. BF로 갈 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면은 이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 상황보다 세로로 올라갈 때 등적일 때 등적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Q4가 곧 뭐랑 같다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BF로 올라갈 때랑 같다고요. BF로. 뭐가 좀 이상한데? 여기죠. 여기 어제 좀 이상하더라. 자, 이게 뭐다? B일 때? 좀 이상하더라. B일 때 뭐예요? 문제에서 22칼로리. 그럼 여기 F일 때 뭐겠어요? F일 때는 문제에서 이니셜 파이널 차이가 30이잖아요. 여기 40이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안 줘줬어도 바로 40인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위쪽으로 올라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 뭐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22에서 내부 에너지가 45 되면은 18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18칼로리가 됩니다. 그럼 Q4는 뭐예요? Q4 그럼 18칼로리 되는 겁니다. 연력할 법칙에 의해서 됐죠? 또 구하라는 게 뭐예요? Q3 구하라는 거잖아. Q3 ISP를 같은 Q3. 근데 위에서 문제에서 이게 Q3, Q4 더한 것은 36이라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Q4는 뭐예요? 36 빼기 18 하면 되네. 18이네. 둘 다 18이네. 둘 다 18. 둘 다 1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건 없는데 좀 헷갈리는 게 부호가 좀 헷갈릴 수 있고 처음 공부하면은 개념이 되게 헷갈리고 기체가 일을 한 거야? 기체가 일을 받은 거야? 뭐 이것도 헷갈리고 기체가 열량을 받은 거야? 기체가 열량을 준 거야? 이것도 헷갈리고요. 막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16-2번도 풀어보세요. 기체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인테그랄 PDV. 그래서 PV 그래프에서의 아래 면적입니다. 네. 그래서 A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면적 뭐예요? 이 면적이죠. 하나의 면적 뭐예요? 하나의 면적 20이죠. 네. 이게 대문자 PA로 해야 됩니다. 파스칼. SI 단위니까 그냥 어떻게 된다? 줄 쓰면 됩니다. 총 면적 뭐예요? 총 면적 이거 3.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40, 120이죠? 그래서 120줄이 됩니다. 네. 알겠죠? 면적하면 돼요. B 경로는 어때요? B 경로? 그러니까 밑에 그냥 초등학교 문제예요. 면적이 하나가 뭐다? 20줄이다. 면적 하나가 10줄. 그럼 이거 면적 뭐냐? 면적 하나가 10줄이면은 뭐예요? 1, 2, 3, 4, 5, 6, 7.5네. 네. 10 곱해야 되니까 75줄이죠. 이제 B고, C는 뭐예요? 이렇게 한 거잖아. 이 면적이잖아. 30줄이지. 이게 답이고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면은 아까 말했듯이 반대로 가면은 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30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제 3같이 이렇게 이 안에 기체 분자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오면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틀릴 거니까 네, 풀지 마세요. 안 나올 확률이 너무 큽니다. 다른 거 오히려 유체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속력분포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공부 안 하면 됩니다. 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예제 5번. 처음 압력이 P인 이상기체가 자유팽창 나왔죠. 자유팽창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프리 익스펜션입니다. 자유팽창하여 부피가 처음 부피의 3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팽창 기억나나요? 어떤 경우죠? 이렇게 기체를 가둬놨다가 기차 여기 막 움직이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칸막이를 없애버리는 경우. 네.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진공인 상황. 네. 그때 이게 자유롭게 팽창하거든요. 맞죠? 이게 자유팽창. 어떻게 된다고요? Q는 W 더하기 델타 U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답방인 상황이라고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거 단열되어 있으니까 Q 당연히 없고, 뭐 피스톤 밀기 없어요? 없죠. 내부 에너지 변화? 없습니다. 여기서 수식에 의해서. 온도 변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도 상수입니다. 상수.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일-샤를레 법칙 이거 일정이죠. T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PV만 일정합니다. PV만 결국 PV 곱이. 그래서 그냥 보일의 법칙 쓰면 됩니다. 자유팽창. 네. 어떻게 되겠어요? PV가 일정인데 부피가 3배가 되었다. 그럼 P는 어떻게 된다? 3분의 1배가 된다. 이거 3분의 1배. 이게 다 3분의 1 답이고요. 3분의 P가 답이고요. 그래서 자, 2번 기체를 이 다음에 천천히 단열적으로 압축하였다. 단열적으로 중요하죠. 단열적으로. 그럼 뭐 써야 돼요? 단열에서의 보일의 법칙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체는 단원자인가 이원자인가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단원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압력 이걸 물어보는 식으로 뭐 그렇게 되겠죠. 이 문제 여기서는 단원자 이원자인 되겠는데 이렇게 50% 확률로 내진 않겠죠. 어쨌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된다? 단열 과정에서 보일 법칙 어떻게 된다? 보일 법칙 PV는 일정이 아니라 PV 감마가 일정이라고요. 네. 감마는 단원자일 때 어떻게 돼요? VIP 이렇게 돼요. VIP. 그래서 얘는 2분의 3R, 쟤는 2분의 5R. 기억나나요? 그래서 3분의 5였습니다. 뭐일 때? 단원자일 때. 이원자일 때는 어땠어요? 이게 2분의 5, 2분의 7이어서
5분의 7이었습니다. 이건 2원자일 때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일정이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아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원래는 이제 PV였는데 PV가 시간이 지났더니 3분의 P로 됐고 얘는 3V가 된 상황이었죠. 네. 이 상황에서 압축하는 거죠. 네. 이 상황에서 압축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압축했더니 압축 압력이 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압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 에너지가 없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압축한다? P는 모르겠으니까 P'이라 하고요. 부피는 V로 압축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압축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3분의 P 3V 감마죠. 이렇게 써야 되죠. 처음 부피의 감마. 이게 뭐랑 같다? 모르는 부피 P'인데 그게 뭐라고요? 여기서 문제에 의하면은 3분의 2P가 모르는 P'이라고 하고요. 이거 곱하기 뭐다? 부피는 처음 부피를 여기서 V라고 했습니다. V라고 안 해놨네. V라고 할게요. 처음 부피. 처음 압력 P라 그러고 처음 부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부피 V가 됐다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PV가 일정이 아니라 PV 감마가 일정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됐나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된다? 자, PV 감마가 있고요. 3분의 1이 있고 3분의 감마가 있죠. 왜냐면 감마 이렇게 꼭 승에 이렇게 두 번 해줘야 되니까.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PV 감마 곱하기 3의 감마 마이너스 1이죠. 네. 이게 뭐랑 같다? 이거 써봐요. 3의 3분의 2승 PV 감마. PV 감마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래서 위에 게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감마는 뭐가 된다? 3분의 5가 되네요. 네. 그러면 3분의 5일 때가 뭐다? 단원자일 때이다. 네. 이렇게 풀면 되고 실제 문제가 나오면은 단원자로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나온다? 처음 부피가 될 때까지 압축했을 때 압축 후 압력은 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이 P를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답을 이렇게 쓰게끔 나올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16-5번입니다. 단열과정 보일의 법칙 쓰시면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 여기? 감마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원자 이상 기체이기 때문에 감마가 뭐다? 감마가 3분의 5입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해서 처음 부피에 이거 배가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 그냥 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P V 감마가 이제 처음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P는 모르겠으니까 P'이라고 하고요. V는 어떻게 된다? 처음 부피에 8분의 27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래서 P'을 구하면 되는 거죠. P'. 어떻게 구하면 된다? P는 감마가 약분되니까 P' 8분의 27의 감마죠. 어떻게 풀어 이거? 자, P'의 8분의 27의 3분의 5승이죠. 아 정말 된다. 3분의 1승 먼저 해보세요. 3분의 1승 그럼 어떻게 된다? 2분의 3의 5승 아닌가요? 맞죠?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나오지 계산기 쓰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P'은 3분의 2 5승의 P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은 구했고요. 압력 구했고 온도 구하면 돼요. 온도 구하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TV 감마 마이너스 1이 일정이다. 이것도
단열과정 보이대 법칙의 단열과정 사례 법칙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좀 이 공식 바로 쓰는 방법 뭐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똑같은 식으로 쓰면 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쓰면은 이 온도 T에 대해서 나오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또 바꾸려고 했더니 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그냥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t v 감마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된다? t 프라임 8분의 27 감마 마이너스 1승인데 감마가 뭐예요? 3분의 5죠. 3분의 5 마이너스 1하면 뭐예요? 3분의 2죠. 3분의 2 다 있으면 어떻게 된다? t 프라임 2의 3의 2승이죠.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이해 가시죠? 똑같습니다. 옆에 푼 거랑 아 정말 곱하기죠 곱하기 왜 이래 튕기지마 제발 튕기면 다시 찍어야 돼 곱하기 t 프라임 뭐겠어요? 3분의 2의 2승의 t 그래서 이게 나중 온도고요 이게 나중 압력이 되겠습니다. 예제 6번 풀어보시고 예제 6번 좀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연력학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변수가 많은데 문제에서 특히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 있죠. T1, P1 이런 걸로 답을 써야 돼요. 그래서 답을 먼저 푼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상기체 상태 변형식 같은 거 쓰면은 변수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편하게 풀고 마지막에 변수를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 바꿔야지 주관식 물리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이거 뭐라고요? 1? 밑면적이죠, 밑면적.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그럼 이면적이랑 이면적은 같으니까 얘는 뭐다 그러면은 1.5 P1이 되겠죠? 네. 이건 뭐다? V1이 되겠죠? 답을 뭐라 적으면 된다? 1.5 또는 2분의 3 P1 V1이라고 적고 싶은데 문제에 V1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대로 쓰면 틀려요. 그래서 뭐로 바꾸면 좋냐면은 우리 PV는 NRT 공식 있죠. 그러면 P1V1은 NRT1도 맞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점일 때가 이제 원원일 때 이때 온도도 T1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 정답은 뭐다? 이걸로 쓰면 틀립니다. 문제에 V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3 NR T1으로 적어야지 이게 답이 됩니다. 네, 문제에서 주어진 T1이라는 변수로 나타냈으니까 이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내부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기호로는 델타 U입니다. 기호로 그냥 U라고 난 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지우고 자, 내부 에너지 변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단원자 이상기체잖아요. 단원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공식 기억나나요? 내부 에너지 공식 뭐였어요? 내부 에너지는 기억나죠? 한 개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 곱하기 n이었는데 한 개가 뭐였어요? 2분의 3 이게 이제 자유도였죠? 단원자일 때는 3 이원자일 때는 5였습니다. kbt였죠? 그래서 2분의 3 nkbt였다. 근데 이게 또 뭐랑 같다? nkbt가 nrt랑 같기 때문에 2분의 3 nrt로 적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뭐라고 적을 수도 있다고요? pv는 nrt에 의해서 2분의 3 pv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뭘로 적을까요? 위에 거 얘랑 비슷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이때 온도를 다시 나타내기 좀 그러니까 PV로 합시다.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델타 U는 어차피 상태항수기 때문에 경도랑 무관해요. 그냥 이때 이 PV, 이때 P가 2P1이고요. V가 2V1이네요. 그럼 이때 기체 내부 에너지 뭐가 되겠어요? 델타 U는 UF 빼기 U 이니셜인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4P1 V1이 되고요. 이들 곱하면은 처음일 때 어때요? PV 곱하면 되죠. 자, 2분의 3 아직 안 곱했죠? 빼기 뭐다? P1 V1인데 앞에 뭐가 있다 여기? 2분의 3 지금 고려를 안 했죠? 다시 써주겠습니다. 2분의 3 이게 답이 아닙니다.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빼면은 2분의 9 P1 V1이 있는데 문제에서 V1이 없었으니까 다시 뭘로 바꿔줘야 된다? 이 색에 의해서 이 식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다시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 답은 다시 바꿔주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다시 바꿔주면 2분의 9 NR T1이 뭐가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2번의 답이 되고요. 이게 1번 답이고 마지막 얘는 뭐예요? 이건 쉬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된다?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Q는 W 더하기 델타 U거든. 두 개 구했잖아. 더하면 돼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2 2분의 12가 6이네요. 6 NR T1이 뭐가 된다? 결국 기체가 공급받은 열량 Q가 됩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뭐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냥 개념 문제입니다. 네. 자, 세 개 중에 이제 공급된 열량의 대소관계 그리고 내부 에너지의 대소관계. 내부 에너지가 더 쉬워요. 내부 에너지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 그냥 등온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등온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였잖아요. 뭐가? 내부 에너지가. 그래서 온도가 크게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때요? 등온선 이렇게 있을 때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델타 U는 양의 값이 될 겁니다. 자, 등온선으로 지나갈 때 내부 에너지 어때요? T가 안 변하네. 델타 T가 0이니까 델타 U도 뭐가 된다? 0입니다. 얘는. 자, 단열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등온선이 두 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더 어떻게 된다? 고온이죠. 왜냐하면은 PV는 nRT에서 PV 두 개 곱한 게 크면 T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한시 방향으로 갈수록 고온입니다. 이게 300켈빈이면은 얘는 200켈빈.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델타 T가 마이너스네. T가 줄어들었으니까. 온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내부 에너지 결국 음수다. 음수. 네. 그래서 크기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 A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B가 0이고 C가 제일 작은 이런 상황이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 잘못했네. 델타를 써주셔야 됩니다. 델타. 네, 델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Q. 네, 공급된 열량. 기체에 공급된 열량 어때요? 얘는 그냥 연력학 1법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는 W 더하기 델타 U. 얘도 Q는 W 더하기 델타 U. 얘도 Q는 W 더하기 델타 U에서 이게 양의 값이고 0이고 음의 값이었죠. 1을 생각해 보세요. 1 어떻게 된다? 이 면적입니다. 면적. 면적이 뭐라 그럴까요? 100이라 해볼까요? 100이라 하겠습니다. 이 아래 면적 100보다 커요? 작아요? 10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가 100이거든요. 튕기지마. 왜 이렇게 멈추냐. 아이패드를 사야 됐나 정말. 자, 뭐예요? 이 P0 나머지 같죠? 이 빨간색 면적이 100줄이에요. 얘는 뭐겠어요? 100보단 작겠지. 80이라고 그럴까요? 80이라고 하겠습니다. 80줄. 자, 이 면적 어떻게 돼요? 더 급격히 감소하잖아. 그래서 이 면적 뭐보다 작다? 8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뭐라 그럴까요? 한 70이라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100 더하기 플러스 값, 80 더하기 0 값, 70 마이너스 몇 값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QA가 제일 크고요. QB가 그 다음, QC가 제일.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네, 그 다음 안 나올 것 같은 건 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자, 문제 16-10 보겠습니다. 네, PV 그래프고요. 뭐라고요? 면적인데 순환 과정이 나왔습니다. 순환 과정. 네, 순환 과정은 한 바퀴 돌아가는 원래 위치로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B에서 A로 갈 때 이거 하나 구하고요.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순환 과정에서 하나 구하면은 이 두 개 구하라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PV 어떻게 된다 그래서 BA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가는 과정. 네. 밑에 거부터 합시다. 아, 정말. 자, 설명하기가 좀 밑에 게 더 쉬워서.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돌아오나,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돌아오나 상관없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아왔을 때 한 일 어떻게 된다? 기체가 한 일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여기서 1에서 2로 간다고 할게요. 1에서 2로 갈 때 기체가 한 일 뭐가 돼요? 면적이 되죠? 이 면적. 이 면적. 자, 이제 2에서 3으로 갈 때 기체가 한 일 뭐예요? 그건 음수가 되면서 이 면적이 됩니다. 결국 기체가 한 일 뭐예요? 이 안에 면적이 됩니다. 네. 3에서 1로 갈 때는 일을 안 하니까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네. 정답은 뭐다? 이거 몇 개인지 세면 돼요. 하나 몇 개? 하나 10줄이죠? 몇 개다? 1, 2, 3, 4.5. 네. 그러니까 45 줄이 뭐다? 이거다. B에서 C로 갈 때. 자, 이제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갈 때 한 일 뭐가 된다? 이게 애초부터 음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거 음이죠. 음의 일이고 얘가 양의 일이죠.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뭐다? 안의 면적이 플러스면서 면적 구해서 플러스하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 일은 안의 면적 하면 되면서 음을 붙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음이 나오니까. 얘는 뭐겠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결국 기체가 한 일은 마이너스 45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각져서 나왔는데 원으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파이 r 제곱의 시계 방향이면 그냥 하면 되고, 반시계 방향이면 이게 음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순환 과정. 그래서 원래 위치로 왔다. 네, 뭐 A에서 출발했다 생각해도 되고요.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AB 과정 동안 공급된 열량이 20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Q가 20줄 공급됐습니다. BC 동안에는 열량이 공급 없죠. 뭐죠? 단열 과정. BC는 단열 과정이고, CA로 이제 갈 때, CA로 갈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등압 과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대로 쓰면은 이거 음수죠. 왜 음수인지 알겠죠? 1 음수죠. 부피 줄어들고 있잖아. 내부는지 어때요? 등온선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온도 내려가고 있죠. 음수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 걔가 공급 받은 열량이 음수라는 얘기는 뭐다? 걔가 외부에 열을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한 열량.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글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걔가 소비한 열량은 걔가 음수로 공급받은 거랑 같습니다. 다 음수 나오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외부로 이제 열을 방출하는 그 상황이네. 네.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 C로 갔다. 한 바퀴 삥 돌려서 하면 됩니다. 한 바퀴 삥 돌려서 열역학 1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렸을 때 어떻게 된다? 기체가 받은 열량은 20줄 받았고요.
등적에서 받았고 단열에서 0이고 플러스 등압 과정인데 앞 뭐예요? 부피가 압축하고 있죠. 어쨌든 이 뭐다? x는 x라 그럴까요? 답이 x인데 이게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 여기서 음수 돼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어쨌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뭐가 된다 이게?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총 한일이 15줄이죠. 총 한일 15. 그리고 한 바퀴 돌아갔을 때, 한 바퀴 돌렸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다? 한 바퀴 돌아갔다 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 0입니다. 왜 그렇냐고요? 내부 에너지는 경로에 무관하죠. 어떤 한 위치에 의존합니다. 상태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PV 그래프에서 한 점이 딱 그 내부에는 딱 결정되는 거예요. 온도도 딱 결정되고. 네.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 당연히 0입니다. 네. 경로에 무관하기 때문에. X가 뭐다? 마이너스 5줄이네. 네. 걔가 소비한 열량은 소비한 열량을 했으니까 답이 5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줄입니다. 답은. 그래서 자, 문제 12번 풀어보세요. 이거 작년 기말고사랑 문제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된다? 부피가 2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V0였으면은 2V0로 가는 거죠. 기체가 아니라 면적. 등원 팽창할 때는 이 1 많이 물어봅니다. 이 면적 어떻게 된다고요? 인테그랄 PdV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V0부터 2V0까지. 근데 P가 지금 V 함수잖아요. 그래서 PV는 nRT에서 이상기체 상태 번역식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P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거 상수니까 바깥에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nRT 인테그랄 VdV. 그래서 x분의 1 적분하면은 lnx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럼 결국 nRT의 ln 2v0 빼기 ln v0 어떻게 된다? nRT ln 2가 되네요. 네, 왜냐면 v0분의 2v0 이렇게 없어지니까. 정답은 뭐다? nRT 곱하기 ln 2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 t를 썼죠. 네. 그리고 이거 1몰이죠. 1몰. 다시 그럼 RT ln 2가 됩니다. n이 1이라고 하네요. n이 1이라고 1몰이라고 하네요. 네. 아까 12번에서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부분 와 일정한 압력 P 이걸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굳이 쓸 이유가 있나요? 굳이 쓸 이유가 없죠. 답도 이 P랑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온도는 계속 일정하고요. 압력은 처음에는 일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그 말 같습니다. 처음에 일정했는데 나중에는 변하겠죠. 왜냐하면 PV나 nRT에서 등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압력이 일정했겠지. 맨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죠?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왜 저걸 넣어서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오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V0고요. 그리고 온도는 T로 일정하다. 어디가 T야? 그러니까 이 선만 T입니다. 이 선만 등온선이고 이때만 T입니다. 당연히 여긴 등온선이 다르게 그려야 되니까 T가 다르겠지. 더 높겠지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PV는 일정이죠. 등온선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V0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P가 3배 됐으니까 V는 3분의 1배 돼야 되니까. 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리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얘가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등온선 따라서 갔다가 이렇게 등적 과정 위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니 슈파이너 가는 경우 기체가 한일 구하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래 면적 뭐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등온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된다? nRT
로그 v 이니셜 v 파이널이다. v 이니셜이 v0고 v 파이널이 3v0니까 우리 문제에서도 1몰이라고 했네요. 정답 어떻게 된다? 따라서 이것도 1이니까 rt 로그 v분의 3v0니까 3. 네.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올라갈 때 1 안 하잖아요. 네. 등원 과정에서 1만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경로 1일 때 하고 있습니다. 경로 1일 때.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이 점 한 번 딱 결정되는 순간 결정된다고요. 뭐라고요? 2분의 3 PV 또는 2분의 3 nRT. 어느 걸로 할까요? 지금 P랑 V0가 그게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앞에 걸로 먼저 해야 돼요. 앞에 걸로 먼저 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3P0 곱하기 3V0죠. 여기 두 개로부터 다 했으면 어떻게 된다? 27 이거고요. 처음 내부 에너지 뭐였나요? 이게 나중 내부 에너지였고요. 처음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P0 V0였죠. 여기서 공식 쓴 겁니다. 내부 에너지 공식. 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27 빼기 2분의 3 하면은 2분의 U는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파이널 빼기 이니셜은 2분의 24. 그러니까 12네, 12. 네. 그래서 12 P0 V0가 답인데, 이렇게 써도 제 생각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림에는 P0 V0 나와 있긴 하거든요. 써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온도가 T라고 주어졌잖아요. T로 바꿔봅시다. T로.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12 NR T0인데 T0가 T로 쓰래요. 문제에서. 정답 뭐다? N에다 또 1을 넣으면은 정답은 12 RT가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정답이 됩니다. 얘는 경로 1이나 경로 2나 상관없어요. 왜 그렇다?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로 경로에 무관하더라. 네, 델타 U. 그래서 12RT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다? 경로 이젠 2로 갈 때. 경로 2로 갈 때 한 2를 구하면 되죠. 이게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때 음의 1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음의 1을 하고 이 면적. 네, 이 면적이고 나머지 뭐다? 2로 갈 때는 이 전체 면적. 네, 더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음의 면적일 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에서 이 점을 뭐라 그럴까요? A라고 하면 되겠네. 네. 이니셜에서 A로 갈 때 어떻게 된다? RT ln V0에서 3분의 V0 이렇게 하면 되죠. 알아서 그러면 음수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다 겁니까? RT ln 3분의 1이 됩니다. 음수 나오죠? 됐고, 이 자체가 음수입니다. 따로 마이너스 붙여줄 필요 없어요. 이게 더하기 뭐다? 이 면적이지, 이 면적. 전체 면적.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면적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다? 아, 정말. 3 빼기 3분의 1 해보세요. 그럼 뭐야? 3분의 8인가요? 3분의 8 V0 곱하기. 높이는 3P0네요. 곱하면 어떻게 된다? 곱하면은 8P0 V0가 되네. 면적. 그러니까 면적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 때 이제. 어디냐면은, 이렇게 갈 때. 야, 다운되지 말아라. 이 삼성 노트 정말. 컴퓨터 좋은 거 사세요, 컴퓨터. 한 번 사면 3, 4년 씁니다, 죄송. 이 면적 구한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 또 뭘 바꿔줘야 될까요? 이걸 T로 바꿔주는 게 좋겠네. 일관성 있게. 8RT는 N이 이제 성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답은 RT 가로 열고 ln 3분의 1 더하기 8이 답이 되겠네요. ln 3분의 1은 마이너스 ln 3이랑 또 같습니다. 그래서 8 마이너스 ln 3 해도 되고요. 아니 뭐 이대로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14번 버려주시고요. 이렇게 막 섞이는 문제 안 나올 겁니다. N1, N2 막 모수 이렇게 아마 안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15번.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이산기체 부피 절반이 되게 했더니 기체 온도의 처음 온도의 절반이 되었던 기체 압력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자, 그러니까 항상 푸실 때 이걸 연력학 1법칙 문제인지 이게 그냥 PV NRT 쓰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문제는 PV NRT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면은 그려 보시면은 그 특별히 단열, 그러니까 단열이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밀폐된 용기라니까 단열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열 과정 아니에요. 보시면은 어때요? 부피를 절반이 되게 하였더니 어때요? 단열이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부피를 절반이 되게 하였더니 여기서 절반이 되게 했더니 온도가 어땠는데, 온도가 처음 온도의 절반이 되고, 그럼 압력 늘어나야 되거든요. 단열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PV는 NRT가 항상 성립해요. 단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체 이게 절반 줄어듭니다. 온도 절반 줄어듭니다. 나머지 상수죠. P 어떻게 돼야 돼요? P 상수여야 됩니다. 상수. P 상수.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등압이네. 등압과정. 등압과정. 네. 등압과정인데 문제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등압과정인데 등압과정에서 문제를 그냥 이런 식으로 냈을 뿐이에요. 네. 무작정 막 단열과정이네 하면서 막 이상하게 푸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게 PV NRT니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거 중학교 문제예요. T분의 PV가 일정. 요즘에는 이런 거 중학교 때 이렇게 정량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보일의 법칙이랑 샤레 법칙 합친 거 이걸로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압력 변화량 뭐예요? 그래서 0입니다. 0. 그래서 15분에 밀폐된 용기란 뜻이 단열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입자가 안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N이 몰수가 일정한 얘기고, 외부에서 Q는 왔다 갔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열 과정에는 확실히 단열이란 얘기를 단어를 써줍니다. 그래서 단열이란 얘기가 확실히 없으면은 단열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자, 16번 풀어보세요. 16번. 그래서 여기는 좀 신기하게도 운동량 물어봤죠. 운동량. 그래서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량. 그냥 운동 에너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떻게 유도했었죠? 기체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평균이라기보다는 이제 루트 민 스퀘어 RMS 값인데 뭐 그냥 평균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관련된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기체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 곱하기 전체 기체 분자 개수가 뭐라고요? 기체 분자의 총 운동 에너지죠. 총 평균 운동 에너지. 네. 그게 내부 에너지인데 뭐랑 같다고요? 2분의 3 NRT랑 같고, 또 뭐랑 같다? 2분의 3 PV랑 같다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 내부 에너지 구하면은 그게 뭐다? 운동 에너지 비율이랑 같습니다.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된다? C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PV 하면 되는데 3, 4, 10이죠? P0, V0. 그 B 지점 어때요? B 지점에서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뭐예요? 3 곱하기 1 하면 되네. 3P0, V0. 뭐다 얘는? 6, 3, 18. 얘는 뭐예요? 2분의 9 P0, V0. 얘는 얘 몇 배예요? 4배죠, 4배. 밑에 거에 4 곱해보세요. 4배.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C에서의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B에서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4배가 됩니다. 이 식에 의해서. 그 운동량은 몇 배가 되겠어요? 자, 보세요. 2분의 mv 제곱 이게 4배가 되면은 V는 몇 배일까요? 란 문제죠. 몇 배죠? 2배죠. 2배. 그러니까 속도가 2배가 되면 운동에너지 4배가 되니까 정답은 2배가 되겠습니다.
M은 어디 갔나 했었는데 M 기체 분자 다 같아요. 질량. 단원자라 생각하시고요. 생각하면 되니까. 운동량이 MV잖아요.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아니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된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시계 방향이니까 양의 일을 하는 거고, 이 안에 면적 구하면 되겠네요. 결국 다시 하면 어떻게 된다? BC로 갈 때만 다시 설명하면은 양의 일을 하고요, CD는 일을 안 하고, DA로 갈 때 음의 일을 하는 거죠. 이걸 빼줘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 빼주면은 안에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3V0가 되고, 여기서까지는 여긴 2P0니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된다? 3, 2, 6. 그래서 6P0, V0가 이게 답이죠. 네. 문제에서 특별히 온도 같은 거 안 주어졌으니까 이게 답이 됩니다. 자, 17번 풀어주시고요. 17번 연력학 1법칙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그 보일-샤를 법칙 문제입니다. 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뭐다? T분의 V가 T분의 PV 일정이고, 보일-샤를 법칙 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TPV 일정하면 여기서도 TPV 계속 일정한 각각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문제가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 따로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것 따로 생각해서 두 번 풀면 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네. 온도를 T로 일정하게 이제 가했기 때문에 결국 그냥 보일의 법칙 문제예요. 네. 어떻게 된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 PV였는데 어떻게 변한다? 나중에 부피가 변하죠. 부피. 그래서 P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리고 얘는 왼쪽에 있는 걸 1, 오른쪽에 있는 걸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이 이제 프라임으로 바뀌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2분의 3 V로 변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P2 V2로.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된다? 압력도 같았죠? 이 원 없애겠습니다. 우리 V도 똑같네? V도 없애. 아, 뭐야, 이거. 다 없애도 상관없네. 자, PV는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처음엔 이거였죠? 어떻게 된다? P 프라임이 어떻게 된다? 2분의 1 V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VV 없어지니까. VV 없어지니까. 나중 압력 어떻게 된다? 3분의 2 P로 바뀌는 거고요. 나중 부피 어떻게 된다? 이게 1이라고 해야겠네. 이게 1, 2. 그러니까 1이 왼쪽, 2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 2P가 되는 거죠. 압축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거 곱해서 1 되는 거 하면 되네. 이렇게 어렵게 했어. 바로 그냥 암산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차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겠네. 그래서 2P 빼기 3분의 2P는 어떻게 된다? 3분의 6 빼기 2니까 3분의 4 P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중학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까 구한 PV의 일정 해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18번도 풀어주시고요. 어때요? 이런 거 실험 예전에 있었는데 실험이 없어졌네. 이런 실험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 실린더에 물갈퀴 같은 게 동그란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된다? 여기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그러니까 실이 풀리면서 뺑뺑 돌면서 결국 얘의 역학적 에너지 mgh가 어떻게 된다? 이게 작은 게 m이고 이게 큰 m입니다. mgh가 결국 열량으로 공급해 주는 거고요. 얘가 어떻게 된다? 시멘트 공식에 의해서 시멘트, 이걸 구하라는 거죠. 정답은 뭐다? 물의 온도 증가는 어떻게 된다?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분의 추의 질량 곱하기 중력각도 곱하기 추의 높이.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2대 뭐죠 이게? 줄이 실험한 그거죠. 줄이 실험한
뭐 그런 겁니다. 네, 넘어가고요.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고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양수 정하라 그러네요. 네, 보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갈 때 어때요? 부피 늘어나네요. 그럼 뭐예요 이거? 양의를 하겠죠? 양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거잖아요. 양 더하기 양이니까 양입니다. 뭐예요 이거 그냥? 등합과정이네. B에서 C로 갈 때 뭐예요? 이거 많이 했었죠? 뭐다? 등적과정이다. 일이 없죠? 일이 없고 내부 에너지니까 뭐예요 이거? 그 외부에서 공급해준 열량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 데 쓰이는 겁니다. 자, C에서 A로 갈 때 어때요? C에서 A로 갈 때 부피가 줄어들고 있죠? 음의 1을 합니다. 음의 1. 내부 에너지 변화 어떨까요? 이건 등운선을 그려보면 됩니다. 등운선 어떻게 돼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했을 테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죠? 뭐다? 이게 더 온도가 높다. 그러니까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어떻게 되나?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변화는 음수가 되더라.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더라. 그래서 개념 뭐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간 나오면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열역학 1법칙 관련된 문제 나온다고 믿고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 나오면 하세요. 근데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유체도 하셔야 되는데 유체 지금 제가 안 해드렸거든요. 자, 21번 풀어보세요. 21번.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은 자, PV에서 어떻게 돼요? 자, 압력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거 보이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절반 줄어들면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는 2배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게 P가 일정한 등온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상황에서 한 일은 이 밑에 면적이 되고 이 면적은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암기하고 있는 거 바로 씁시다. 그럼 등온에서 이 일은 뭐다? NR 로그 V 이니셜분의 V 파이널이다. 아, T가 있어야 되나 또? 암기가 잘 안 되네요. T 있어야 됐죠? 네, T 있어야 됐습니다. 네, 암기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러면 NR T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암기한 거 바로 썼습니다. 유도 안 해도 되죠? V0분의 2V0죠? 왜냐면은 P가 절반이 됐으니까 V는 2배 되니까 정답은 뭐다? 1몰이네요. N에 1 넣어주세요. 정답은 뭐다? RT ln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왜 틀렸냐면은 문제에서 T가 안 주어졌죠? 다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거 다시 어떻게 바꿔주는데 nRT 뭐예요? 이게 이 온도가 T0죠? T0 뭐다 그러면은? P0 V0죠? 네. 이상기체 상태 반응식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다시 써주면은 뭐랑 같다? P0 V0 ln2로 써줘야 답입니다. 왜냐 문제에서 그 T0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 T0라는 게 없잖아. 네. 처음 이때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변수로 답을 써야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네. 답이 틀린 건 아닌데 감점이 되는 겁니다. 네. 최종 답은 P0 V0 ln2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셔도 되고요. 섞이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몰끼리 섞이는 거. 얘도 이런 식으로 결합돼서 안 나올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 다 끝났고요. 자, 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내일 아마 저녁쯤에 연력학 2법칙 개념이랑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연력학 2법칙 안 나왔거든요. 뭐 나왔냐면 작년에 그냥 일 구하는 거, 이게 등온선 일 구하는 거, 네, 그거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연력학 2법칙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해서 엔트로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엔트로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막 카르노 기간 나올 수 있거든요. 공부 안 하면 틀리는 거고 공부해야지 맞기 때문에 연력학 2법칙을 안 할 수는 없고
유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유치할 시간이 없는데 목요일 오후 2시간 시험이라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아침에 유체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요일날 오후가 아니지 오전 10시 넘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B0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데서만 나오면 뭐 A0 나올 수도 있고. 아 근데 작년 문제 보니까 막 그 중력 적분하는 거 나오던데 힘 그냥 적분하는 거 그거 왜 내지 그런 식으로. 네. 포텐셜 에너지 사용하는 거 나올 것 같았는데 좀 제가 예상한 대로 잘 안 나와요. 작년 문제도 회전 파트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진동 파트에서 그냥 퉁 쳐가지고 그냥 관성 모멘트 평행 축정리 쓰는 거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종 잡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좀 쉽게 나오기는 해요. 문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연력학 이 법칙은 내일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